It's 8 a.m. I'm leaving Lake Tekapo village. I'm going to follow the cycle trail to Twizel today. 팀버 트레일에서의 첫 바이크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타기 쉬운 이 바이크로 예약을 했습니다. 배낭은 나중에 트와이슬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거리만 챙겼습니다. 엘리사가 테스트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레이크 오아우까지 이틀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예약이 꽉 차서 남은 바이크가 없다고 합니다. 테카포는 알프스 투 오션 사이클 트레일의 출발점이며 푸카키 호수와 수력발전수로를 따라 달리는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오아마루까지 이어지는 총 315km의 코스 중 첫 구간입니다. 자, 몸풀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힘찬 질주를 시작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제한된 도로라서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고 안전하게 달리기 좋습니다. 수로를 따라 쭉 뻗은 길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페달을 밟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달리는데 뜬금없이 길이 막혀 있어 좁은 게이트를 통과하니 전방에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이라 아마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라고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친 비포장길을 달리며 색다른 스릴을 즐겨봅니다. 빙하수가 만들어낸 뽀얀 청록색을 띠는 물빛을 감상하며 카날 로드를 달리는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트와이즐까지 가는 길에는 총 4번의 하이웨이를 건너야 하는데 차들이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달리는 내내 오른편으로 마운트 쿡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앞쪽으로 먹구름이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를 돌아다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어 안심입니다. 지금은 오전 11시이고 여기서부터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이므로 라이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간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테카포에서부터 수로를 따라 달리는 구간은 총 26km 정도라고 합니다. 저 뒤쪽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가운 알파인 물속에 혹시라도 물고기가 보일까 싶어 물속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Any fish? 아쉽게도 이곳에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지만 연어 농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선 낚시가 허락되어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이 낚시 중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청량하고 이색적인 운하길 구간을 지나고 나니 저 앞에 푸카키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Twice to the left. Who is coming? You're not missing our little stuffed sack, are you? No, Okay. thank you. 푸카키 호수를 따라 달리는 이 길에서도 멀리 마운트 쿡의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해발 3,724m의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명성답게 호수를 달리는 내내 빙하로 뒤덮인 그림 같은 풍경의 마운트 쿡 산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잠시 쉬면서 드넓은 호수의 풍경을 영상에 담으려는데 흐려진 날씨 때문에 푸카키 호수의 푸르름을 담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호수의 풍경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오랜만에 자유와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호수카 트랙을 벗어나 고대하던 알파인 연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푸카키 호수 끝자락에 자리한 마운트 쿡 알파인 살몬 비지터 센터의 전경입니다. 연어회를 좋아하는 저에게 이곳은 테아라로와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꼭 들리고 싶은 곳으로 손꼽은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운트 쿡 알파인 연어는 깨끗한 빙하수에서 양식되어 일반 연어보다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마운트 쿡의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빙하수가 선물한 신선한 연어회를 실컷 먹고 난 후 행복해진 마음으로 다시 사이클 트레일로 들어섰습니다. It's 2:30. Around less than 4 kilometers to go to Twizel. I'm in the middle of a desert. Mount Cook. 드넓은 황무지를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척박해 보이는 이런 땅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뭘 먹고 사나 궁금해졌습니다. (22, 3) I'm almost to Twizel. 트와이즐은 원래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규모 수력발전 시설과 운하가 이어져 있고 전통적인 양목축업과 연어 양식장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운트 쿡이나 레이크 푸카키 그리고 레이크 테카포 등을 여행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달려온 알프스 투 오션 사이클 트레일도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카페나 레스토랑, 숙박 정비 등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한 투어리스트 타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크 오하우까지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알프스 투 오션 사이클 트레일은 오하우 호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쉽게도 오지를 하이킹으로 이동하면서는 언제 테카푸에 도착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미리 예약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자전거 코스로 오하우까지 이틀을 계획했었지만 트와이즐까지라도 라이딩을 즐긴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걸어서 오하우 호수까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연어 농장이 하나 더 나와서 들려보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 이곳의 연어회를 맛볼 기회는 포기하고 그저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연어 농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 건너편에서 시작되는 트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연어 농장 주변에 몰려 있는 걸 보니 연어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먹잇감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레이크 루아타니와는 국제규격의 조정 경기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매년 조정 전국 선수권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매년 3월에 열린다는 메디컵 대회 기간인 듯 합니다. 호수를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건너편으로 대회를 위해 설치된 듯한 수많은 텐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는 길 곳곳에서 토끼들이 파놓은 글이 수백 개는 되어 보일 정도로 여기저기 뚫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토끼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인가 봅니다. 드디어 4.5km 길의 호수를 벗어났고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가는 길엔 쉬어갈 그늘조차 드물어 길 위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Two noble hikers coming. 멀고도 지루한 자갈길 끝에 마침내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It's 20:04 p.m. I have walked 18 kilometers from Twizel Holiday Park. I have another 12k to Lake Oahu Lodge accommodation. 이곳부터는 카메라를 내려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레이크 오아우의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호수를 따라 걷는 트랙 코스가 7km나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레이크 오아우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왔는데도 호수의 끝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광활하고 웅장한 호수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어느새 뒤에 오던 하이커가 저를 앞질렀고 저도 걸음을 재촉하여 호수 트랙의 끝 지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Just finished Lake Oahu trek. 호숫가 바람이 제법 매서워 점점 지쳐가던 차에 주차장에서 마침 롯지로 돌아간다는 알래스카에서 온 여행자의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테아라루아 구간에서는 아후리리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번 코스에서 가장 넓은 강 중의 하나인데 하필 강을 앞에 두고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강을 건너야 하는 만큼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비가 그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하우 호수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히려 뜻밖의 여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휴양지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뉴질랜드 곳곳에서 이곳을 찾아온 여행자들과 함께 훌륭한 3코스 디너를 즐기며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테아라루아를 걷는 또 하나의 특별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